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7%대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불확실했던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이제 서명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소식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는 이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의 종전 합의 서명 임박 소식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고 미국 측도 서명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피 전체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도 7%대 급등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SK하이닉스 자체 호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8월을 목표로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었던 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게 되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이란 종전 기대감이라는 글로벌 호재와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이라는 SK하이닉스 자체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는데요. 첫 번째, 화요일 일본 금리 인상입니다. 31년 만에 1%대 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주에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맞이하게 됐다는 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월 18일 목요일에는 FOMC 점도표 발표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레마녀의 날이 같은 날 겹치는데요. 이날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확대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 수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6월 24일에 마이크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 섹터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이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식이 오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그 흐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즉,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 이번 주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이란 종전 기대감과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7%대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화요일 일본 금리, 목요일 FOMC와 네마네의 날, 그리고 24일 마이크론 실적까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들어가시기보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나눠서 들어가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유 중이시고 이 자리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지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SK 보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SK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번 주 이벤트들을 넘기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란 종전 합의가 서명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은 이 서명 준비가 완료됐지만 이란 쪽에서 아직 최종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고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명이 되더라도 이건 1단계 합의일 뿐이고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이 60일간에 이어지는 2단계 협상으로 미뤄집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던 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주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나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차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